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 부산 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달에 경주 일정에 대해서 함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경마, 부산경마 현재 경주 수에 약간의 조정이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함께 한번 설명 들어보면 일단은 1, 2, 3주차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같은 경우에는 부경경마 총 8개 경주 시행이 됩니다. 금융경마에 8개 경주 시행이 되고 1호 경마는 거의 뭐 동일합니다. 9월 한 달 내내 부경경마는 총 6개 경주 시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4주차죠. 9월 22일 금융경마는 부경경마만 총 10개 경주 시행이 됩니다. 10개 경주. 저렇게 부산경마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9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는 휴장이 되고요. 자, 이제 9월 첫 주 시작입니다. 자, 현재 구독해 주신 분들 총 1040분이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올해 저의 그 첫 번째 목표는 이제 1000분 목표였고요. 두 번째 목표는 올해 2000분 돌파가 목표인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은 기간이 이제 9월달,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좀 남았긴 합니다만 열심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역시 뭐 목표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 제가 좀 상당히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혼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 자, 이게 분석을 할수록 이변의 강조 상당히 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눈에 띄는 보병마필도 많이 눈에 띄고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복병마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오픈하면서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2경주, 그리고 5경주, 7경주 A급, 오늘 메인은 8경주입니다. 오늘 금액경마의 최고의 메인은 제 8경주 되고요. 드디어 일단 뭐 찬스를 맞이한 그런 복병마가 눈에 띄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경주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루키 원경주고요. 이번 경주가 거의 뭐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이 많죠. 거의 뭐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인데,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 좀 변수가 그나마 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마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주요 인기 마필들이 있고 비인기 마필이 있는데, 과연 이제 인기 마필들의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냉정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충분히 비인기 마필과 인기 마필 간의 능력 사이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편성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4번 팀 퍼펙트, 그리고 5번 대성플라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기록이라든가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편성에서 이제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행사 때 딱 그 걸음만 놓고 제가 객관적으로 다 평가를 내렸는데, 대성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네요. 이 마필은 초반에 순발력이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뒤가 더욱더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주행사 때도 거의 출진이 없었는데 갈수록 종반의 탄력이 어마무시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신의 마필은 합니다만 기본적인 걸음의 완성도라든가 힘이 많이 차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28조 마방의 신마 입상률이 좀 많이 약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분석하면서는 마방의 그런 패턴이 아니라 워낙 28조 마방의 좋은 마필의 자원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지를 아꼈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원이 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고, 이 대성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요. 정말 좋네요. 저는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력한 상대 마필이 4번 팀 퍼펙트입니다. 뭐 만만치 않죠. 이 마필도 초반의 순발력과 중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거의 뭐 근소한 차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4번보다는 5번이 훨씬 더 능력이 좀 강하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5번 마필 강력하게 믿고요.
이외 마필 중에 이제 유력한 상대 마필은 말이 외곽에는 12번 금아리 조이스라는 마필입니다. 금아리 조이스. 그러니까 뭐 금아리 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뒷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약점이 좀 있긴 한데 뒷심 대결로 간다라면은 5번, 4번 마필과 견져봐도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200m의 거리였다라면은 이걸 한번 재밌는 그런 결과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번 경주 거리가 10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는 12번 마필이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5번 마필, 4번 마필의 여건, 전개라든가 능력이 좀 더 유리할 여건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따라서 12번 마필은 상대마로 부각이 되고요.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9번 스타데로인데 이 스타데로가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뒷심에서는 12번 마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초반에 스타트만 놓고 봤을 때도 4번, 5번 마필과는 조금은 밀려 보이는데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현재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12번 마필이 좀 많은 인기로 올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들어간다라면은 9번 쪽에 좀 더 높게 점수를 줍니다. 왜? 12번보다는 좀 더 빨리 붙어줄 수 있겠고 나름대로 뒷심도 있기 때문에 9번 마필을 제가 상대방을 높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아마도 5번, 4번, 9번, 12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충마 선정이고 제가 이 최근에 충마 선정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병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도 적중에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좀 더 고심했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방송이긴 합니다만 현장은 아니고 방송이긴 합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5번 대성 플라이, 4번 팀 퍼펙트, 5번, 4번을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5번 대성 플라이의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스타데로, 12번 금아리 조이스입니다. 5번을 기본적인 추구해서 4번, 9번, 12번 이렇게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어차피 이 경주 같은 경우는 분석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마필의 능력평가와 전개 예측만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수속조 마방에 과연 의지를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기한을 두고 나름대로 분석한다면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기본의 능력평가가 가장 중요한 경주이기 때문에 5번 대성 플라이를 좀 더 강하게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기 여러분들 이거는 혼전이고 제가 일단 혼전이긴 합니다만 노림수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을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공략 경주. 이번 경주는 편성이 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1번 해랑이슬이라든가 2번 브레이브 캡틴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해운대 스타 이 3두의 마필을 일단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요. 그리고 이제 9번 영광의 터치 뭐 영광의 함성 이런 마필들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8번이죠. 해운대 스타라는 마필. 만약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공백기가 없었다라면은 저는 믿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마필의 능력을 믿습니다. 공백 이전의 경주력도 상당히 검증이 됐고요. 공백 이전에 그리고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 GM사 때 이때의 걸음도 여전히 믿음이 갈 정도의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재희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기대치가 높은데 이게 관건은 이게 공백기입니다. 이게 4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소위 그런 거죠. 충마로 믿고 가기에는 공백에 따른 리스크가 좀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공백에 따른 여파가 일단은 변수로 보여지고요. 상대 마필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6등급에서는 약편성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1번 해랑이슬 그리고 브레이브 캡틴. 해랑이슬은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 이 마필은 기본의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약간의 그런 사행낌이 근데 그 사행이 직선줄에서 딱 잡히는 순간 탄력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언제 또 사행을 할지 모르고 그런 점이 좀 변수긴 합니다.
해랑이슬. 그리고 이번 브레이브 캡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고요. 최근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번 경주는 강공략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외곽엔 해운대스타라든가 해랑이슬, 브레이브 캡틴, 물론 이제 이외 마필 뭐 영광의 터치, 영광의 함성 이런 마필들 제가 이렇게 능력에서 이 마필들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 어느 정도의 자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들로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의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경주. 자, 현재 주목할 마필은 이제 2세 마필들이죠. 3번 빅보이 그리고 5번 스프릿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마필들을 왜 언급을 드리냐면 앞선의 1경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루키 원경주입니다. 우승 상금이 3,300만 원입니다. 4등급 상금이죠. 우승 상금이. 그러니까는 2세 마필들은 출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3번 빅보이와 스프릿파이터라는 마필이 루키 경주를 포기를 하고 일반 경주에 나왔다. 물론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세 마필 딱 3전까지는 나름대로는 출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루키 원경주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할 부분이 뭐냐면 3번 빅보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루키 원경주가 거의 1000m 아니면은 1200거리로 거의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키 원경주가. 그런데 이 빅보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뒷심의 경진력은 정말 상당히 좋고요. 짧은 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는 빅보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더 주어졌을 때는 이마필은 입상도전이 되는데 그러면은 루키 원경주 이마필은 출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확률 높은 거리가 주어지는 일반 경주에 나오는 게 이마필한테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루키 원경주에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이 마필은 초반에 그렇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000m, 1200m 레이스로 소화할 수 있다면 반면에 3번 빅보이는 제가 볼 때는 루키 원경주 상금은 높지만 1000m, 1200거리는 이 마필은 입상 도전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직전에도 그랬지만 종말력으로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 경주의 1300m 레이스 빅보이의 그런 잠재력과 뒷심이라면 아주 빠르지 않은 이 편성에서는 1번 해랑이슬, 2번 브레이브 캡틴, 그리고 외곽에는 해운대스타 영광의 터치 이런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번 마필이 공교롭게도 이 마필은 고가의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사 때 송경용 기수가 주행사를 호흡을 맞췄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데뷔전 때는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송경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 경주 여건상 빅보이라는 마필은 최선은 당연히 필연이고 만약에 최선을 다한다면 1300m의 거리에서는 충분히 입상도전이 가능한 마필로 저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전 경다 지켜보면서 오히려 이 마필은 루키 원경주보다는 거리가 좀 더 주어지는 여건 그야말로 1400은 좀 부담스럽고요. 1300m의 여건에 나온다면 이 마필은 이거는 정말 한번 늘어봐야 되겠다. 상대 마필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레이스룸 자체가 아주 빠르지 않은 이상은 이 마필이 가능성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1번 마필, 2번 마필, 8번, 9번, 7번 다 고만고만합니다. 원사이드한 그런 선행형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3번 빅보이라는 마필입니다. 노려볼 수 있는 찬스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최적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주에 저에 따른 노림수는 3번 빅보이라는 마필이고 일단은 뭐 2위권에서는 제가 글쎄요 현장에서 압축해 보도록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브레이브 캡틴 그리고 5번 스프릿파이터 8번 해운대스타 특히 8번 마필을 여러분들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공백기만 없으면 놓고 가도 무방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8번은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8번 마필. 그래서 이경주의 첫 번째 강공략에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 바로 이 3번 빅보이입니다. 3번 마필. 제가 GM사 때부터 또는 데뷔전 때부터 정말 1300이면은 나름대로 이 마필은 정말 되겠다. 오히려 루키 원경주 같은 경우에 나온다면 이 마필은 그냥 삭제. 저는 딱 그렇게
정리를 했던 맞불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여건 자체가 제가 평가했던 그런 여건에 딱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주의 노림수의 맞불 첫 번째 강공략의 복병 맞불은 바로 3번 빅보이입니다. 이 빅보이라는 맞불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첫 번째 강공략의 추천만으로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신의 마피 간의 편성이고, 자, 이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마피를 세게 보느냐, 약하게 보느냐, 여기서부터 일단은 우열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해당 마필의 정말 진정한 능력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맛빌이 바로 5번 맛빌입니다. 원더풀 원이라는 맛빌. 그러니까 뭐 얼핏 보면은 전적표상의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6월 18일, 7월 9일, 8월 13일. 근데 이 맛빌은 제가 냉정하게 이렇게 구간별 타임을 놓고 보면 그렇게 썩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건조한 주류에서 그나마 이제 이때 좀 버텼지만은 이때도 편성 엄청 약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닝 위스퍼는 마필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7월 9일 같은 경우는 포화주였기 때문에 기록이 빠를 수밖에 없었죠. 직전에도 다습주였기 때문에 기록이 빠를 수밖에 없었는데 다습주로 치고는 또는 초반에 일찌감치 붙었던 마필 치고는 중반에 뒷심이 그렇게 크게 위력적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편성 엄청 약했었고요. 저는 이 5번 마필이 딱 인기순위 1위가 되는 순간 이거는 좀 더 힘을 실어 드릴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그러면 이제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11번 넘버원 픽이라는 마필입니다. 넘버원 픽 빠릅니다. 이 넘버원 픽 같은 경우가 지난 7월 7일이었죠. 자, 이때 거의 꼴찌를 해가지고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넘버원 픽에 대해서는 의심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뷔전의 모습을 지켜보신다면 출발 과정부터 중반까지 이 마필의 능력이 100이라면은 저는 10도 아닙니다. 딱 0%. 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은 마필인데 장점 발휘가 단 하나도 안 됐습니다. 다습주로 해서 출발부터 꼴찌 출발 뭐 거의 뭐 기회조차도 못 잡았고요. 그러니까 종반에는 뭐 그냥 마필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네이스를 마무리 졌던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제부터는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또한 실전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체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고 초반에 약점이 있다라면 이건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이 편성에서는 선행 가능성이 그야말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선행이 유력한 마필 중에 한 마리가 11번입니다. 앞선에 붙는다면 그냥 상황 종료입니다. 뒷심의 경쟁력, 완성도, 앞선에 제가 5번 마필을 설명드렸죠. 상대가 안됩니다. 11번 마필이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이고, 특히 1000m, 1200m 레이스로 국한된다면은 11번 마필은 이번 경주에 가장 믿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축으로 인정이 됩니다. 11번 마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5번 마필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인기순위 1위 마필로 보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좋지만 않고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7번 마필은 뒷심이 엄청나게 밀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6월 4일이죠. 이 경주가 정말 최적이었습니다. 2번 게이트의 선행 찬스의 내측의 최적의 경기였는데 거의 그때 종반에 역전을 당할 뻔했죠. 그리고 직전에 1400을 뛰었는데 1400은 안됩니다. 딱 1200m 레이스에 되냐 마냐인데 이번 경주 거리가 1200m 레이스죠. 그런데 외곽에 있는 마필인 11번 마필이 만만치 않게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개상 7번 마필이 유리할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선행을 나서도 4코나 돌고 나서 11번이 역전을 한다? 이미 그 전에 압박이 가해지고 역전을 넘어선다라면 7번 마필의 종반에 드시면 절대 믿음이 떨어집니다. 저는 7번 마필 과감하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목할 마필은 바로 3번이죠. 마토보라는 마필이 직전에 3위를 차지했는데 이 마필은 직전의 성적을 좀 냉정히 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과연 직전의 성적에 그야말로 곱게 내측을 타가지고 어부질이었느냐,
근데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 경마 수준이 떨어졌을 때는 정말 앞선의 치열한 경합 속에 와장창 되면서 이제 종반에 날라들어오는 마필들 이게 그냥 어부지리로 보여지는데 앞선에 붙어가지고 이 정도의 끈끈하게 뒷심을 발휘했다는 거는 이거는 변화로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마토바라는 마필이 선행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추임력 마필로 보기에도 보시면은 뒷심이 GRF타임이 15초 플랫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같은 경우는 14초 9였죠. 거의 뒷심이 이렇게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는 초반에 힘도 썼고 앞선에 붙었는데 오히려 종반의 뒷심이 더욱더 끈끈했습니다. 주로는 양호한 주로였죠. 이거는 뭐냐면은 마필이 상당히 많이 힘이 찼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번 경주 역시 마토보 같은 경우에는 내측의 선입 전개가 그런 전개가 그려지기 때문에 선입권에만 붙어준다라면은 충분히 직전 정도의 기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마토보는 일단은 강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6번 그레이트 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추입상의 마필이죠.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 외곽에는 9번 용비천왕도 나름대로서는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뒤의 마필을 오히려 5번, 7번보다는 저는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에 1200m 레이스의 거리라면은 종반의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뒷심이 있는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6번 그레이트 보이 그리고 9번 용비천왕까지. 그러니까 이 3경주가 이게 얼마나 혼전이냐면 충마부터 벌써 이제 혼전이죠. 5번이냐, 뭐 3번이냐, 11번이냐, 6번이냐, 뭐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인데 저는 일단 11번 마필 믿고요. 2위권에서도 5번, 7번은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은 3번 마토보, 6번 그레이트 보이, 9번 용비천왕, 그리고 차선치로 봤을 때 이제 5번 마필. 그러니까는 실제 이제 5번 마필은 뺄 수는 없겠지만은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좀 리스크가 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이 3경주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축은 저는 11번에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픽 남다른 마필임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11번이고요. 넘버원 픽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은 직전에 어부질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6번, 9번 이렇게 보고요. 환수가 된다면은 5번 마필까지는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뭐 7번 마필의 메리트는 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문 레전드. 그래서 11번 넘버 픽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마토보, 6번 그레이트 보이, 9번 용비천왕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주는 한방 공략이 좀 유력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여기에 유력한 상대 마필 딱 1도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마필의 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자, 먼저 이번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200m 레이스죠. 이 경주는 앞선에 붙지를 못하면 이거는 입상 도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외곽에 있는 뭐 화랑스카이라든가 달에 올린 광대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앞선이 좀 부진했을 때 추입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경주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워낙 세고 빠르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쉽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 이제 주목할 2대의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리 4번 카론 투데이, 그러니까 3번 정문 스펙터. 우선적으로 2대의 마필을 주목합니다. 2대의 마필. 카론 투데이는 직전에 공백기가 있었죠. 이 마필이 두 번의 경쟁을 치러봤었고요. 데뷔하기 전에 이제 억대 마필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순위 2위였죠. 지난해 10월 달로 시계를 돌립니다. 그때 당시 인기순위 2위였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뭐 격차는 거의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꼴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필이 공백기의 시간을 가졌고 직전에 무려 9개월, 10개월 만에 나왔던 경주에서 월등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전혀 이상 없이 우승을 했고요. 자, 이번 경주 승급전의 직전 대비 거리가 동일하게 1200m 레이스인데 일단 뭐 직전의 경주력만 지켜본다면은 이거는 또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 버티기 또는 선입 전개로서도 종반에 걸으면 기대해볼 정도의 그런 뒷심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전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4번 마피 인정하고요. 자, 관건의 발이 3번 정문 스펙터죠. 정문 스펙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 이전에, 그러니까는 올해 4월 달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준우승에 3등을 했는데, 또는 그전 경주 준우승이었죠. 아, 이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기록만 좋았던 게 아니라 코너별 타임도 상당히 위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경주만 지켜보면은 정문 스펙터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19주 만에 나오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이마필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물론 실점 감각의 리스크나 있겠지만은 그거를 감안하도록 능력 평가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전의 경주력의 거의 90% 이상은 돼 보입니다. 오히려 한층 더 마필이 성장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문 스펙터도 공백기회 추천하긴 합니다만 서수홍 기수의 안장의 1200거리의 이마필의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카론투데이와는 아주 멋진 우승 도전이 기대가 되는 가장 유력한 마필입니다. 3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한방이라는 게 4번, 3번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뭐 능력만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개로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전개. 자, 그리고 뭐 외곽에 달에 올린 광대라든가 뭐 8번 동남 1호라든가 화랑스카라든가 여러 대의 마필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싹 다 메리트 없다 보여지고요. 그나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이죠. 퍼플 망고라는 마필. 퍼플 망고. 퍼플 망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전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퍼플 망고라는 마필도 지난해였죠. 이제 3세 당시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5월달에 1200m의 거리를 1분 14초 9했다는 기록으로 이 마필이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부진하다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에 복귀전을 치렀고 7월달에 두 번째 경주 그리고 직전에 세 번째 경주였는데 저는 직전 경주의 내용이 이전에 지난해 5월달에 그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는 아닙니다만 이 내용을 한번 놓고 보시면 1200m에서 건조한 주로의 최종 기록이 1분 14초대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스타트도 좋았었고요. 중반에 뒷심이 상당히 걸음이 남았습니다. 건조한 주로 치고는 엄청나게 좋은 기록이었죠. 지원F 타임이 13초 4, 3랑 타임이 38초대. 이 정도의 기록이면은 이 마필이 그나마 4번과 3번에 견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원체 능력이 없었던 마필이라면은 뭐 직전의 변화를 저로서는 한 번 더 검증을 해보겠지만 이미 1200거리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최근 대비 가장 좋았던 걸음이라든가 또는 스타트 능력이라든가 뒷심이라든가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항상 경주마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스타트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이전에 선행형 마필이었죠. 물론 마방에서는 초반에 출발과 동시에 최근에 두 번의 경기에서는 강하게 추진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 대비해서는 이 마필은 직전의 스타트가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저는 이걸 호전된 마필의 상태로 보여지고 플러스 알파로 종반의 뒷심까지 걸음이 좋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경주에서 유력한 상대 마필은 바로 5번 퍼플 망고입니다. 그리고 2위의 마필은 저로서는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대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인정이 됩니다. 자, 4경주입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4번 카론투데이, 3번 정문 스펙터. 경마의 한방은 쉽진 않죠. 근데 이 경주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한방 공략이. 그리고 안고 하시는 마필은 5번 퍼플망고가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경주는 여러분들 크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대 마필. 저로서는 유일한 고민은 이제 3번을 축으로 가느냐 4번을 축으로 가느냐. 근데 이게 환수가 되는 게 뭐냐면 4번 3번 한 방에 5번 축에 4번 3번도 이게 환수가 됩니다. 간명하게. 때문에 4경주는 이 3대의 마필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고 공략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제가 4경주까지 현재 순조롭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하는 거는 뭐 1시간, 2시간이고 뭐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는 또 이게 3분, 4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적중이 중요하겠죠. 근데 뭐 저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또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에 따른 노력의 성과가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고요. 자, 이번에 5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전반부의 2경주에서 두 번째 강공략이고 이 5경주는 제가 인기 마필에 따른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위권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로서는 답을 찾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5경주는 제가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병마필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복병마를 좀 과감하게 놓고 갈까? 나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이 결론적으로 있네요. 그 마필 먼저 놓고 가겠습니다. 바로 6번 남양불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리가 이게 1600m 레이스로 늘었습니다. 최근 대비해서 거리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남양불트, 그러니까 이 편성이 이게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원사이드한 선행용 마필도 거의 없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개축도 중요하고 마필의 능력평가도 중요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5등급에서는 검증된 마필이 그나마 남양불트입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나름대로 꾸준하고요. 그리고 이런 편성, 그러니까 남양불트라는 마필이 선행용 마필 아니죠. 거의 자유마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마필은 뭐 강력한 선행용 마필이 없는 여건이라면은 언제든지 이 마필에 입상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딱 이 편성이 적절해 보이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게 남양불트가 1600의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1400에서 1600m 레이스 과연 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은 이번 경주에 전개측을 해보고 이 마필의 최근의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1600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6번 마필, 일단 남양볼트는 중심에 두고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의 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6번 마필. 자, 이제 관건은 2위권인데 보시면은 7번 월드 포인트 인기 마필이죠.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찌됐든 앞선의 선행 선입이 와장창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전하게 될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는 히어로제라는 마필, 알파트, 필그림 다 가능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 이 마필들이 종반에 추입력이 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6번 마필 같은 경우가 이 마필도 선행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경제 2위권에서 유력한 마필들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선행용 마필 중에 능력 있는 마필들 또는 내측에서 자리를 잡고 올 수 있는 마필 중에 선입형 마필들 소위 말해서 이제 스피드도 있고 종반에 힘이 있는 마필이 일단은 전개상 유리합니다. 그 마필들이 공격적으로 내측에 있는 1번, 2번, 3번 게이트에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어보면 모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남양볼트에 4마시를 졌는데 이 마필은 직전에 전개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뭐 거의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은 아니고요. 초반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아쉬움이 있었던 반면에 그 전 경주였죠. 7월 21일 이때 편성에서 모로라는 마필은 2번 게이트 이점에 내측에 딱 중상위권 딱 붙어줬습니다. 그리고 중반까지 끈끈하게 탄력을 유지했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그런데 이 경주 역시 모로라는 마필은 내측에 중상위권 딱 포진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마필이 뒷심에서 1600m 레이스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표가 남아있죠. 그런데 직전에 이 마필의 중반의 타임과 3분 타임을 딱 봤을 때 그렇게 외곽을 돌고도 흠이 끌어서 이 마필이 끈끈하게 올라오는 걸음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거는 서수훈 기수의 기승에 1번 게이트의 원사이드가 빠르지 않은 마필이 편성된 경기에서 중반의 입상 도전이 가능한 여건이다라고 저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노림새 마필 1번 모로고요. 자, 2번 닥터샤크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 빠르지 않습니다. 거의 추입마에 가깝죠. 그런데 저는 직전 경주와 답이 된다 보는데 직전에 닥터샤크는 게이트 점 속의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원래 이렇게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직전에는 출발과 동시에 원활하게 앞선에 딱 선행권에 붙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신유석 기수가 무리하지 않고 내측에 딱 중상위권 붙은 다음에 중반까지 선전했는데
거의 그때 당시 제타들이 센텀토르, 수소파워 이런 마필들과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직전의 편성 제타드림의 센텀토르라면은 5등급의 웬만한 편성에서는 센 편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닥터샤크는 선전한 걸음이었고, 만약에 이번에 외곽으로 밀렸다면 저로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또 한 번에 2번 게이트 2점이기 때문에 직전에 그런 스타트 능력이라면은 또는 그런 자리 선점이라면은 이 마필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걸음만 놓고 봤을 때는 1번 모로보다는 닥터샤크의 직전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고 저로서는 판단됩니다. 닥터샤크. 그리고 바로 이 3번 대오마죠. 선행입니다. 이 마필이 그야말로 선행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설 것인가 고민이 많이 하실 텐데, 고민을 많이 드실 텐데 3번 마필 보시면 됩니다. 이 마필이 선행이고, 최근에는 나름대로 이제 순위권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항상 선행용 마필은 편하게 선행을 나섰을 때 그에 따른 능력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경주에서 이 마필이 선행을 편하게 받았던 경주가 5월 21일이었죠. 이때 1800의 달릴레오 센텀토르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56kg를 짊어지고 1800을 딱 3위를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편성 강했었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 경주 4개월 만에 이 마필의 또 한 번의 선행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주목할 마필이 바로 3번입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대의 마필 중에 좀 더 과감하게 축을 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해봤었는데, 자, 이건 약간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네요. 그 정도로 제가 서두에 이제 고민을 했던 결과가 6번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6번마저도 믿음이 떨어진다라면은 1번, 2번, 3번 중에 축을 고민을 했겠죠. 근데 6번 마필 쪽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만큼은 못해도 정말 2위권 내에는 정말 들어오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기순위 여부를 떠나서 필히 주목할 마필 다 설명드렸죠. 1번, 2번, 3번이 전개가 너무 좋습니다. 전개만 좋은 게 아니라 능력도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이번 경기는 상당히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강공략이고요.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9번 알파하트, 그리고 11번 필그림. 항상 뭐랄까 좀 복병 가능성은 있는 마필들입니다. 뭐 11번도 마찬가지고 9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마필들을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여러모로 모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필들은 안고만 갈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6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는 2번, 3번, 1번입니다. 이렇게 5경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마필 6번 남양볼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3번 좀 강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1번 환수가 된다면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들이 이제 9번, 11번 이 마필들인데, 뭐 이거는 현장에서 일단 여러분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 뭐 나름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광판을 봐야 되겠죠. 환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은 6번 남양볼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3번, 1번입니다. 저에 따른 강력한 누림수입니다. 이렇게 5경주 강공략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 편성 역시 이거 될 것 같다라는 복병 마필은 눈에 띄긴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3대 마필이 상당히 좀 강하네요. 그래서 인기를 모읍니다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인기를 모았을 때,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들이 압도적으로 부각이 됐을 때 저는 그런 경주를 더욱더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인기만 맞을까? 정말 믿을 수가 믿고 하시는 마필들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6경주는 믿고 가셔야 되는 마필들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3대 마필. 자, 그럼 이제 어떤 마필이냐면은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바로 외곽에는 6번 마필, 5번 마필, 6번 로드 투 글로리, 그리고 5번 창창대로. 창창대로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4등급에서는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죠. 5등급에 시원하게 우승한 다음에 4등급 승급돼서 이 마필이 3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당차게 대상 경주 출전합니다. 케라큰 마이 경주, 그리고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 근데 이 창창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대상 경주를 치렀지만은 그렇게 무리하진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크게 무리했던 전개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필의 기대치를 안 가지고 대상 경주처라는 마필은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마방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베텔게오스, 섬식노스트, 드래곤스타, 너터플레이, 글로벌히트, 이 마필들과 내 마필이 상대가 될까?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대상 경주전 하면서 또 거림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서, 그러니까는 마필이 무리를 가지 않는 출전을 시키면서 강자와 대결을 펼쳤을 때 딱 창창대로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전혀 무리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직전에 일반 경주전 해가지고 이 마필 딱 3등 했고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창창대로는 주목할 부분이 대상 경기 응속 출전했지만은 전혀 마필의 상태는 이상이 없다. 전혀 무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충분히 직전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4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마필이. 참고로 이번 주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실바 기수가 기승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기수, 서수훈 기수, 박재 기수, 최시대 기수 여러 기수들이 있겠죠.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창창대로의 김혜성 기수의 안전교체라면은 이 마필을 부득이하게 또는 굳이 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병력도 없고 훈련 정상에 마필의 능력 되고요. 기승기수 역량 믿음이 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창창대로라는 마필은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로드 투 글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승급 전에 좀 부진하긴 했는데,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행 아니면 선입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저는 선행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추입마만 아니니까 추입 전개만 아니라면은 선행권에만 붙어주면은 언제든지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수훈 교수의 기승이라면은 역시 믿음을 가지고 수 있는 마필 6번 로드 투 글로리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로드 투 글로리 마필과 상당히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 바로 이 원더풀 보보캣입니다. 이 마필이 현재 1번 게이트죠.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로드 투 글로리라는 마필이 직전에 52kg, 이번에 55kg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머리차 경합을 펼쳤던 원더풀 보보캣 마필이 직전 대비 1.5kg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로드 투 글로리 마필은 플러스 3kg가 늘었다면 원더풀 보보캣 마필은 1.5kg밖에 늘지가 않았다. 그러면 이 마필이 안데리오가 단 1도 없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1번 마필이 6번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한번 놓고 본다면 그 정도로 직전의 경주는 상당히 경합이었다. 그리고 거의 격차가 없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마필 역시 훈련이라든가 정우주기 성업 자체 정말 좋았었고요. 모든 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1번, 5번, 6번 간에 치열한 경합이고, 이 중에서 저는 5번 마필이 그나마 좀 더 가장 센 마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일단 듭니다. 제가 서두에 복병 마필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외산마 두 마리인데, 해부어거 때는 마필, 그리고 외곽의 11번 로켓소리. 로켓소리도 지난 7월 14일, 그러니까 로켓소리는 제가 봤을 때 현재 부경에서 뛰고 있는 외산마 4등급 데뷔하지 않은 2세 마필 제하고서 실전 경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외산마 중에 가장 센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로켓소리. 그리고 해부어거 때는 마필도 지난 6월 16일이었죠. 이 엄청난 샘플스의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중반에 월등한 추임력을 발휘하면 3등을 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해부어거 때라든가 또는 로켓소리라든가 기본적으로 가능권에는 둘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은 6번, 5번, 1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밀려 보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추입의 기회라면 모르겠지만은 앞선에 나설 수 있는 1번 마필 또는 5번, 특히 6번 마필, 이런 마필들이 만만치 않게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추입의 기회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저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이 11번 로켓소리가, 이 마필은 만약에 여러분들 3위권을 노린다, 정말 3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마필 중에 이거 한 마리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인기 마필 배제하고 복병마 중에 이거 3위권 내에는 좀 안고 가야 되겠다 또는 노려야 되겠다 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이 로켓소리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이 마필이 그나마 3위권 도전에서 복병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그런 전력으로 보여지는데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3대 마필을 6경주는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7, 8경주가 노림수의 마필이 있겠고 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6경주 간명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1번 원더풀 보켓. 정리한다면 5번 창창대로 1번 원더풀 보켓, 6번 로드 투 글로리. 5번, 1번, 6번이고 3파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충마로서 선정을 하고 한다면 저는 이 5번 마필 창창대로를 좀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마필의 그냥 능력을 좀 믿고 가는 거죠. 5번 창창대로를 가장 주목을 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6번 로드 투 글로리, 1번 원더풀 보부켓, 이 뒤의 마필이 유력한 상대마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기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세 번째 강공야고요. 첫 번째 A급입니다. 자, 7, 8경주 오늘 후반부에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경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강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강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위권에서 변수가 있는 경주로 저로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역시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가 충분한 그런 A급 경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저는 원사이드한 축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이 10번 마필이죠. 백투더 레전드란 마필이고, 백투더 레전드도 일정 부분 그 과정 자체가 이 마필도 좀 엘리트 코스로 좀 밟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3월 19일이었죠.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때 5등을 했고요. 그리고 캐리커 마일 경주까지 뛰면서 충분히 잠재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일반 경주에서 4등급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요. 직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번 경기 여러분들 3등급 레이스가 아닙니다. 4등급 경주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준우승이라든가 우승, 글쎄요, 54kg를 짊어지고 준우승과 우승을 했던 마필치고는 56.5kg의 부담량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의 편성이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죠. 이때 편성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유있게 전진공 기술 기승을 통해서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소송 기술로 교체가 됐고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10번 마필은 저는 강추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크게 변수가 없습니다. 10번 마필. 그러면 이제 기준을 봤을 때는 이제 10번 마필이 좀 빠른 마필로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경주에서 저는 전개로,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평가는 좀 이따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겠지만은 전개상 필히 주목한 마필은 바로 5번입니다. 레이디 골든의 마필. 레이디 골든. 그러니까는 최근에 레이디 골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좀 전개도 좀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이전의 경기, 그러니까 올해 1월달부터 보신다면은 1600m 레이스 선입전개 2위권에 붙었죠. 그리고 중반에 2위까지 버티면서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선행받고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물론 최근의 경주도 이 마필이 거의 바닥 취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항상 좀 외곽 전개, 초반에 전개도 그랬었고 편한 전개는 아니었는데, 이 경주야말로 백투더 레전드 바로 다음으로 딱 붙을 수 있는 마필이 레이디 골든 마필입니다. 레이디 골든. 그리고 이 마필의 호흡이 가장 좋은 기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우주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어설픈 선행력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뭐 2번 마필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마필들을 제외를 한다면은 웬만한 마필들이 거의 다 올라오는 마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에서 딱 자리 선점이 되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바로 이 5번 레이디 골든과 6번 낙동전사입니다. 낙동전사는 그동안에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빨라 보이진 않죠. 근데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이전에 6등급에서 초반에 선위권에 붙을 정도의 스피드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 김혜성 기수의 안정이라면은 김혜성 기수의 최고의 장점이 자리 선점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를 앞둔 시점에 이 마필 훈련 강도를 지켜본다면 최근 대비 김혜성 기수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고요. 여러모로 저는 이번에 자리 선점으로 보여지는데, 레이디 골든의 딱 선입 전개, 그리고 낙동전사의 외곽이 또는 중상위권 전개를 펼친다면 이거는 무조건 중반의 입상 도전이 가능한 여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뒤의 마필, 저에 따른 누님수는 5번 레이디 골든, 그리고 6번 낙동전사, 이 뒤의 마필을 주목을 하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인기 마필이 바로 이 원더풀 파일이죠.
7번 맞필이 현재 인기 맞필인데 이 맞필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결론적 봤을 때 저는 7번 맞필은 11번 맞필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 원더풀 파일은 지난 5월달이었죠. 5월 21일 5등급 경주의 강편성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달릴레오라는 마필, 이번에 11번 게이트 마필이죠. 달릴레오가 이때 당시 55kg를 짊어지고 54kg를 짊어졌던 원더풀 파일을 이겼습니다. 1kg를 더 짊어졌죠. 그리고 6월 25일 이때는 지긴 했지만은 무려 3kg 더 짊어졌던 데 있었습니다. 달릴레오가. 그러니까는 1kg를 더 짊어지고 여유있게 이겼었고 3kg를 더 짊어지고 이제 1과 4분의 1 마신을 졌는데 자 그러면 이번 경기의 부담 중량 원더풀 파이널 마필이 52kg 외곽에는 달릴레오는 51.5kg입니다. 오히려 0.5kg 적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달릴레오는 마필이 원더풀 파이널 마필한테 지류가 단 1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입니다. 저에 따른 선택은 11번 달릴레오를 필히 승급전이 납니다만 감량의 이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마필은 뺄 수 없는 그런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자, 2회 마필, 물론 이제 볼 마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경기가 그렇습니다. 뭐 색달 파이터, 원더풀 어필 다 가능하죠. 그리고 뭐 원더풀 파일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냉정하게 다 안고 할 수는 없겠고 그러면은 5번 네이디 골든, 6번 낙동전사, 그리고 11번 달리르 마필은 일단 인정하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안고 하시는 복병은 바로 1번 인디언 파티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인디언 파티는 이미 능력이 드러난 6세 순말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뭐 별반 없죠. 그런데 별반 없는데 그랬던 마필이 직전 경주에 최근 대비 걸음에 여러 개 남았습니다. 물론 후미권에 있다가 1200 짧은 거리의 중반에 그냥 한 발 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마필을 최근에 딱 복귀를 해본 결과 직전 경주의 내용이 그나마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 마필은 6세의 마필에다 이제 아끼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왜 이 마필이 점핑전 했을까? 기존의 이 인디언 파티라는 마필은 5등급 소속의 마필이죠. 굳이 무리해가지고 점핑줄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직전의 걸음도 좋았었고 어차피 이 마필은 이제 글쎄요 언제 튀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직전의 걸음이 좋았었고 단순하게 거리 1800m 레이스 52kg의 부담 중량 정말 편하게 그냥 후미권에 따라가다가 한 번 써보겠다 라는 의도가 딱 엿보이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직전의 걸음이 만만치 않게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 어차피 이거는 능력평가가 아니라 50일의 부담 중에 추입되기라면은 이거는 1번 인디언 파트너 마필도 소위 말해서 이제 안 대류가 없겠다. 물론 저에 따른 노림수는 이제 10번을 축으로 5번, 6번, 11번을 좀 더 세게 봅니다만 그나마 여느 인기 마필 빼고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1번 마필이 인기 순위에서는 상당히 많이 밀리겠지만은 그나마 이 마필이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복병이 아닐까. 그 정도로 직전의 걸음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인디언 파티까지로서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 마필들까지만 인정을 한다라면은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첫 번째 A급이고요. 정리한다라면은 축은 인정합니다. 10번 백투더 레전드. 저에 따른 노림수는 5번, 6번, 11번입니다. 이 3대 마필 좀 강하게 누리고요. 그리고 환수가 보장이 되는 1번 인디언 파티도 가능권 줄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주가 강력한 인기 마필을 인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환수가 되는 이유가 환수가 되는 마필을 고른 게 아니라 평가해보니까 분석해보니까는 능력상 전개를 예측해보니까는 봐야 되는 마필이 환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기본적인 축을 해서 5번, 6번, 11번에 1번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강공략 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마지막 경주 그리고 노림수의 복병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솔직히 5두에도 안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숨겨진 마필이고요. 이렇게 오픈을 하겠습니다. 8경주.
자, 저에 따른 노임수의 마필은 바로 1번 에이스 킬러입니다. 이 마필 때문에 제가 A급으로 준비를 한 거고, 에이스 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또는 경주를 지켜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복마로 분류가 되죠. 근데 기복마가 아닙니다. 이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지난해 11월 달이었죠. 이때 당시에 에이스 킬러 마필이 4등급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승급전은 이 마필이 3등급을 넘어서 2등급의 점핑전 합니다. 왜? 부담량 때문에 또는 거리 때문에 점핑전 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2월 4일이었죠. 2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이 1200거리를 준우승을 합니다. 1분 13초 8의 호기록으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점핑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2등급 마필이 아닙니다. 3등급 소속인데 또 점핑전에서 1400 나름대로 선전했죠. 그리고 2월 5일 또 점핑전에서 이 마필이 또 3등 합니다. 이 편성에 닥터 시저, 오르다, 월드삭스, 에이커스 드림, 최강손살 엄청난 편성입니다. 느닷도 있었고요. 절대 약한 레이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3월 달에 또 점핑, 그 다음에 직전에는 기존에 3등급 경기를 치렀는데,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뭐 후두개 포차라든가 호흡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병력이 좀 있었고요. 이 마필이.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신인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을 받고 이 마필이 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55.5km의 김동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최근에 경주에서 이 마필 이 정도로 성적이 부진하지 않았다면 부담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기존에 3등급 레이스에 출하는데 부담량이 55.5km.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감안해 본다면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에이스 킬러는 어떤 점을 봤냐면, 물론 이제 상대 마필도 보긴 했지만 최근에 편성이 만만치 않게 강했죠. 물론 이 편성도 상당히 셉니다. 뭐 한강 세이버, 헬로윈 파티, 골든 마필 만만치 않게 세긴 합니다만, 에이스 킬러가 안장이 좀 더 탄탄해지고 게이트에 이점이 주어지는 1200m 여건, 저는 이 여건을 이 마필을 그동안에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드디어 이번 경주에 그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뭐 후두개 포착이라든가 나름대로 이제 병력도 좀 있었고요. 근데 뭐 최근에는 그런 호흡적인 측면의 병력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김동현 교수의 기승에 훈련 강도라든가 1번 게이트 이점 1200m 레이스 어떤 상대를 만나던 간에 1번 마필은 무조건 입상 도전이 되겠고, 이 편성에서는 내측의 추임력 충분히 가능한 전개가 그려집니다. 그 노림수의 마필이 바로 1번 에이스 킬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경 경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일기예보로 딱 보니까는 계속 비예보가 있습니다. 금요일 경마까지. 근데 최근에 또 부산 경마를 또 봤을 때 거의 주로 자체가 뭐 선행 1분도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거의 정상적인 주로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동안의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앞선의 경주를 보니까는 이거는 추입이 전혀 안 된다. 정말 이거는 100%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거는 생각을 바꾸겠지만, 그런 전개가 아니라면 이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찬스입니다. 에이스 킬러 어떤 상대를 만나건 간에 뭐 한강 세이버, 헬로윈 파티, 골든 만만치 않게 세지만은 어떤 상대와 대결 펼치더라도 준비된 에이스 킬러의 능력이라면은 무조건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이 마필의 그동안의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안장 교체, 게이트, 거리 딱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번 경주가 그야말로 가장 준비가 잘 된 최적의 여건의 찬스를 맞이했고요. 그러면은 노려야 되겠죠. 그 마필이 바로 1번 에이스 킬러를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마필은 거두절미하고 이 마필만큼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마필. 자, 이제 2회 마필 중에 경쟁이 있는 마필들이 어메이징 풋은 가장 유력하죠. 어메이징 풋 필이 안 꺼지는 마필이고요. 가장 유력한 게 아니라 필이 안 꺼지는 마필이고, 죄송합니다. 어메이징 풋이 아니라 헬로윈 파티. 헬로윈 파티는 인기 마필 중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필이 안 꺼지는 마필 중에. 그만큼 직전에 이 경주가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 뒤의 마필이 뭐 기수 낙마를 하고 조금 혼란스러운 경주였는데, 그래도 능력상 당당하게 이 마필이 월등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은 헬로윈 파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어메이징 풋
선행을 나섰지만은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헬로윈 파트너 마필이 그나마 가장 안정되고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런 전력이고요. 그리고 한강 세이버와 골든인데 만약에 이거는 뭐 팁이지만은 2뒤의 마필 중에 능력을 평가한다면은 저는 한강 세이버가 서전이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또는 최근에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세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미 지난 6월달이었죠. 이거 제가 A급으로 이렇게 추월됐던 경주였는데 골드랑 마필이 54kg를 짊어지고 한강 세이버의 56kg를 이 마필이 이겼던 전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월등하게 4마신 이상을 이겼죠. 이번에도 이제 53kg, 52kg라면은 얼핏 보면은 6번 마필이 강력한 축으로 팔릴 텐데 5번 마필이 6번한테 크게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5번 마필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 부담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나는 6번 마필은 승급전이고 이미 5번 마필은 이미 4등급 경주서부터 계속 3등급에 점핑전 해가지고 경주겸이 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가해적이긴 한데 그러니까는 6번 마필을 무조건적인 축으로 인정하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5번 마필이 6번을 이길 가능성도 있겠다. 이거는 뭐 어차피 팁이고요. 저에 따른 누림수는 바로 1번입니다. 마지막 경주 A급 메인의 강력한 누림수는 1번 에이스 킬러 노려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뭐 최근에 내용도 걸음도 썩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뭐 이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걸음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3월달 그리고 3개월 만에 나왔던 직접 경력 그리고 이번에 10조 만에 나오는데 병력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대비 가장 좋습니다. 이전에 그런 병력도 사라졌고 안장도 탄탄해졌고 부담 중량, 거리, 게이트 모든 여건이 이 마필을 누려볼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에이스 킬러가 저에 따른 강력한 노림수의 축이 되고요.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유력한 마필은 8번입니다. 헬로윈 파티가 가장 유력하겠고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5번, 6번 우선적으로 1번을 축으로 8번, 5번, 6번이고 이 조합에서 제가 만약에 변경을 한다라면은 그거는 당일날 주로입니다. 정말 추입이 절대 안 된다. 웬만큼 된다라면은 저는 이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입이 정말 안 된다. 뭐 웬만한 마필 뭐 능력이 없는 마필이 선행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꽂힌다는 전개가 그려진다면 또는 그런 주로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주로가 아니라면은 1번은 이미 분석상 저는 이번 경주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에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1번 에이스 킬러를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금요경마의 강력한 강공략 A급 메인은 제 8경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8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은근히 이게 혼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경주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편하게 보면은 헬로윈 파티 빠르고 한강 세이버 빠르고 골든 빠르고 뭐 있을 수 있겠어? 특히나 이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 외곽의 이 남도키란 마필 남도키는 현재 나름대로 인기를 모읍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내용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 마필하고 전개도 놓고 봐도 그렇고요. 이 마필하고 1번 에이스 킬러랑 비교해본다면은 절대 상대 안됩니다. 11번 마필 상대 안됩니다. 1번 마필한테.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 여건이라면은 저에 따른 누림수는 1번 에이스 킬러다. 그래서 오늘 경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끝나겠구나 하는 경주가 몇 경주가 없습니다. 특히 뭐 7경주도 강축의 2위권이 혼전이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께 인기마 접전은 6경주였죠. 6경주가 어느 정도 인기마 피간의 접전이고 4경주 그리고 1경주 자, 이런 경주를 제외하고서는 혼전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 외에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한번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요경마, 일요경마, 월초경마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